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장동민 교수님 모시고 우리 100세 시대 건강한 척추를 위한 약속으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척추 MRI 보험 확대, 내 허리 상태 확인하자. 지금 무슨 문구 같습니다. 이게 이제는 방송을 많이 하시다 보니 네. 이런 이제 제목도 잘 지으시는 것 같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척추 MRI 보험 확대. 이제 MRI가 이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네. 이제 많이 확대되어 있고, 산부인과적으로는 자궁 근종에 근종 절제술을 할 때 저희가 위치 확인할 때 또 MRI 찍어요? 보험이 됩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악성 종양이 네. 의심될 때, 뭐 복부의 난수암이나 자궁 경부암이나 자궁 내막암일 때는 급여가 되어서 조금 이제 제한적이긴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척추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MRI 급여 기준이 확대된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네. 짧고 굵게 시원하게 한번 강의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2022년 3월이죠.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뭐 이게 뭐 저희도 척추 MRI가 이제 문재인 케어 정부 들어서 MRI 확대한다고 해서 이제 뭐 그러려고는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올해 들어가지고 네. 3월 달부터 시행한다. 준비는 많이 해왔습니다. 오래 전부터. 근데 언제 이게 재정이 뒷받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늦춰지겠지, 또 1년이 늦춰지겠지 하다가 갑자기 3월 달에 이제 네. 한다고 통보를 받아가지고 급작스럽게 좀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모르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네. 또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이 주제를 한 이유는 외래에 오셔가지고 이 또 MRI 된다고 하셔가지고 무조건 되는 줄 알고 오셔가지고 또 실망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계셔서 네.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네. 정확한 정보를 오늘 또 주시겠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3월 달부터 척추 MRI가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됐는데, 내가 찍는데 나는 MRI를 찍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게 제가 말씀드릴 때는 항상 이제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보셨겠지만 정상 척추 엑스레이와 영상 어떤지, 그리고 그러면 오늘 MRI가 주제니까 네네. 허리 MRI는 언제 찍는 건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새로 이제 바뀐 척추 MRI의 급여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 척추 영상 사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허리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이분 척추가 아주 올곧는 것 같은데요. 네, 부럽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정상을 보여줘야 되니까 네. 고르기가 힘듭니다. 저도 이 엑스레이 정상 고르는데 수십 명을 뒤졌는데 네. 다 조금씩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환자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전면에서 본 건데, 일단 앞뒤에서 봤을 때는 이게 올곧어야 됩니다. 네. 일자로 휜 게 없어야 되고, 일단 골반 높이가 같아야 되고,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되겠죠. 네. 옆에서 본 겁니다. 오른쪽은. 그래서 허리는 5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요추, 2번 요추, 3번 요추, 4번 요추, 5번 요추. 여기 천추와 이제 이어지는데 천추 1번, S1이라고 되어 있죠. 세크롬 네. 1번. 근데 우리가 환자분들 설명할 때 5번, 제5번, 여기 디스크가 협착증이 있을 때 제5 요추, 제1 천추관, 디스크, 제5 요추, 제1 천추관, 척추관 협착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나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5번 S1을 6번이라고 부릅니다. 네. 편리상. 편리상. 5번, 6번에 디스크가 있습니다. 네. 5번, 6번에 척추 협착증이 있습니다. 네.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5번 요추와 제1번 천추 사이에 디스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자꾸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5번, 6번 자꾸 입에 붙어가지고 하는데, 뉴스에 보니까 얼마 전에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후보자. 네. 아들 진단서에, 병력 진단서에 5번, 6번, 그러니까 원칙은 그렇죠. 제5 요추, 제1 천추관, 추간만 탈출증이라고 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5번, 6번. 5번, 6번. 5번, 6번 초관 사주증. 네. 그러니까 또 초관 사주증인데 물론 초관 협착증이라고 진단했지 척추 협착했지만 네. 5번, 6번 요추 척추 협착이라 했다 해가지고 네. 이거 진단서에 지금 팩트에 문제가 있다라고 네. 이렇게 막 뉴스에 나오는 걸 봤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그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께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또 하고 또 통영상 이제 5번 요추 제일 천추라고 하기 이렇게 좀 하니까 네. 실수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습관적으로 그런 용어를 그래서 쓰다 이게 보니까 누구나 근데 5번, 6번이라 했을 때 5번하고 제일 천추라는 거를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진단서는 이제 의도적으로 뭐 조작이 됐거나 네.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그분을 위해 제가 변명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제가 뉴스 보고 이거 말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저도 환자분 설명하지만 이 문서로 남길 때는 정확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는 요 배열이 요 앞으로 이렇게 C자형 앞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좋은 네. 거고 나중에 할머니들 보면 일자 허리도 되고 뒤로 C자형 되고 이게 목도 앞으로 C자형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척추뼈는 네모난 거고 뼈와 뼈 사이에 까만 부분이 있죠. 여기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간격이 높아야 되고 옆에서 봤을 때 이 구멍 추간공이라고 하는 신경이 나온 구멍이거든요. 네네. 구멍도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상 허리 엑스레이를 보여드렸고요. CT입니다. CT도 뭐 여기 CT는 주로 뼈를 많이 보는 거죠. 앞쪽에 있는 척추 네모난 척추 뼈들이고 뼈와 뼈 사이에 까만 게 디스크가 위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돌기들이 있고 이 뒤쪽에서 본 척추 CT 사진입니다. 3차원 CT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 MRI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 환자가 아니고 정상인의 허리 MRI입니다. 그래서 이 네모난 게 척추뼈이고 뼈와 뼈 사이에 하얀 부분 있죠? 이게 디스크입니다. 네. 그래서 디스크는 물 성분이 많기 때문에 물은 MRI상 하얗게 보이는 게 좋은 거거든요. 네. 정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퇴행성 변화가 없고 좋은 부분이겠죠. 그리고 요 뒤에가 신경이 내려오는 공간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면이고요. 정상 소견입니다. 앞에 이렇게 있는 게 원판처럼 생긴 게 초간판 디스크가 되겠고 뒤에 동그란 물 주머니 보이시죠? 여기 신경 주머니가 되겠습니다. 신경 주머니 안에 점점이들이 많죠. 네. 점 두 개가 모여서 다발이 하나의 신경이 되어서 양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틈이 하얗게 보이죠? 이렇게 길이 있어야 됩니다. 틈이 있어야 됩니다. 네. 나중에 협착증은 다 막혀 있거든요. 이렇게 요거는 빠져나가고 있는 신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상 허리 MR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MRI를 통해서 MRI 장점이 있습니다. MRI는 이렇게 일단은 방사선 피폭이 없죠. 그래서 CT나 엑스레이를 찍으면 우리가 임산부라든지 이렇게 하면 방사선 노출이 있는데 MRI는 이런 방사선의 노출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신경 조직, 추간판, 이런 인대들의 비율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전에는 여기 신경 주머니인데 이 틈이 있어야 돼. 틈이 없죠. 이 다발이 나가야 되는데 다발이 못 나가는 거죠. 협착증 이런 거 있을 때. 그리고 이 배열도 이렇게 어긋나 있고 신경이 내려오는 길이 여기서 막혔죠. 네네. 이렇게 넓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의 전형적인 MRI 소견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저기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MRI 제가 척추 관련돼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척추 관련된 어떤 질문이든 모든 질문 다 받아주시는 거죠. 네. 뭐 디스크든 척추관 협착증이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 이 창에다가 네. 그럼 참고로 제가 5월 4일 수요일 날 저희 정진희 PD님과 함께 우리 허리 건강에 대해서 네. 그 1시간 반짜리 네네. 100분 저거죠? 네. 저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 허리 건강에 대해서 네. 6시에 네네. 할 예정이니까 네. 거기에서는 모든 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월 언제죠? 5월 4일 4일 수요일이네요. 네, 그때 수요일 어린이날 전날. 어린이 전날. 네. 네. 5월 4일 수요일. 여러분 6시. 5월 4일 저녁 6시에 정진희 PD와 함께하는 장동근 교수님의 100분 네. 뭐죠? 토론. 100분 토론인가요? 네, 아무튼 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네. 경험자로서. 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7시 반에 끝내려고 했는데 벌써 7분 됐어요. 네, 3장 정상 소개했는데 이제 20분 다 됐네. 아직 정상 안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척추관 협착증 MRI는 아까 보셨듯이 이게 MRI를 찍으면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는 이런 관절의 정도, 인대가 비호됐느냐, 추간판이 탈출되어 있느냐, 이런 다양한 것들, 신경에 대해서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게 정상 척추 MRI인데 이렇게 신경 주머니도 동그랗게 있어야 되는데 거의 안 보이죠. 그리고 나간 틈이 하얗게 길도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안 보이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척추관 아래쪽은 협착증 환자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건 정상 이제 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네네. 그러면 이제 척추 MRI 급여에 대해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MRI가 산부인과는 얼마죠? 가격이? 그 이제 병원마다 조금 다를 거고, 네. 그다음에 기종에 따라서 네. 근데 저희 이제 고대 안산병원은 최근에 좀 그게 들어와서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에서 120만 원 정도. MRI가요? 네네. 비용이 비싸죠. 아, 비싸요? 네. 그래서 척추는 이제 또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병원은 한 75만 원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부위마다 다를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뭐 딱 정확하게 매길 수가 없는 게 기종이 또 새 거인 경우도 있고 또 네네. 퍼수가 많은 거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또 비싼 데가 또 덤탱이 씌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또 약간 저렴하게 찍는 데는 또 약간 네. 가볍게 찍는 컷수를 줄이고 네. 찍는 거 있기 때문에 네. 비싸다고 거기가 무조건 나쁘고 또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비건님이 딱 때마침 질문을 주셨는데 네. 당연히 MRI 3.0 버전이 더 선명하게 보이겠지만 척추는 1.5 T가 무슨 약자죠? 테슬라. 테슬라. 커트. 테슬라인가요? 네, 1.5 T로도 어느 정도 진단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까? 네, 뭐 수술을 결정하고 하는데 또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일단 저희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여유가 있으면 뭐 많은 컷을 찍으면 좋지만 네. 1.5T로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척추 MRI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 70만 원, 75만 원 저희 병원은. 네네. 근데 이제 또 딴 데 좀 약간 밖에 저렴하게 한 데는 또 뭐 그렇죠. 약간 2차 병원은 조금 더 저렴하게 훨씬 할 더 수 있겠죠. 이게 왜냐면 50만 원 이하로 찍는 데도 있고 네. 또 지하철 가다 보니까 또 뭐 어느 한의원에서는 또 특가 세일 해가지고 또뭐 네. 30만 원 찍는 데도 있고 네네. 하여튼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 MRI 찍는데 부담이 된다. 그렇죠. 그 금액이. 네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제 MRI를 좀 급여화해서 국민들의 MRI 찍는 비용을 좀 줄여야겠다 해서 네. 이제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척추는 이번에 됐지만 2018년도부터 실질적으로는 뇌 쪽에 뇌혈관, 네네. 2019년도에는 두경부, 그리고 2019년도 11월 달부터는 복부 흉부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점차 점진적으로 MRI 보험을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올해 3월 달부터 척추 MRI가 이제 급여 기준을 확대한 거죠. 네네. 엄밀히 말하면 다 MRI 급여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MRI 일부분은 급여를 하고 있었는데 질환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네네. MRI를 급여로 찍는 질환을 좀 넓힌 거죠. 네. 어쨌든 뭐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환자를 진료 보시는 입장에서는 네.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늘어나는 거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지만 이게 무작정 다 모든 척추 질환에 다 늘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렇죠. 그게 아마 어떤 그 많은 질환 중에서 또 보험이 되는 부분이 아마 있을 거고 그 부분도 말씀 주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저희가 내는 돈이로 이제 다 모아가지고 정부에서 그걸 쓰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희귀병을 앓고 있는 분들 네. 또 희귀암을 앓고 있는 분들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어서 생명이 위협하는 분들도 계신데 네. 저희가 이렇게 MRI를 찍는 곳에서 그게 받는 건 좋지만 너무 네네. 확대되면 그분들한테 돌아가야 될 그 의료 비용이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좀 생각하는 게 네네.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실시간 네. 댓글창에 네. 123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상당히 많은 분이 들어와 계신 거. 많은 건가요? 네, 상당히 많아요. 아.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실시간으로 100분 이상인 경우가 네. 많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되게 많이 들어오신 거고 제가 본 숫자로서는 가장 많이. 제가 20분 넘게 이걸 방송했는데 네. 지금 저희가 네. 7시가 왜 중요하냐면 저기 가로세로 연구소가 네. 7시에 지금 실시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 많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네, 시간을 경쟁이 지금 치열한 시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마 또 오늘 주제가 그래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이 있어하는 네. 그런 주제라 생각이 되고 네. 그새 또 126분으로 또 늘어나셨네요. 네. 네, 계속 이어서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래서 이제 그러면 척추 MRI 급여 기준 항목이 어떤 것이냐 말씀드리면 여기 척추 변화, 척수는 아까 신경 주머니 신경 척추 주위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이 되면서 임상적이나 의사가 판단했을 때 의학적 필요성이 있을 때 척추 MRI를 급여로 찍을 수 있다. 거기에 해당되는 질환은 종양, 아까 말씀하신 양성 종양, 악성 종양, 네네. 암은 다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염추 MRI를 이제 급여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 골절이 있을 때, 그리고 혈관일이나 척수 질환, 선천성 질환, 희귀병이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도 다 MRI를 이미 찍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해당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잖아요. 대부분 여기 해당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던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여기 까만 부분의 질환들은 이전에도 다 MRI 급여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된 게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의했듯이 척추 변형, 네네. 특발성 척추 측만증, 선천성 척추 측만증 이런 변형이 심한 경우가 추가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퇴행성 질환.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은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 이런 것들 우리가 대부분 앓고 있는 질환들이 네. 퇴행성 질환이 되는 거죠. 네네. 이거 여기에 추가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신설된 것은 이미 많은 질환이 있었지만 이 두 가지가 추가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면 말씀드린 질환을 종양인 경우는 아까 부인과도 마찬가지지만 급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척추도 이제 암일 때는 다 급여로 보험해서 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성 종양, 이 오른쪽 보면 여기 신경이 내려오고 있다가 T라는 게 흉추인데 볼록해졌죠. 이 신경 주머니 안에 암이 생긴 거죠. 신경암이. 네네. 이런 경우라든지 밑에 보는 78세 남자인데 폐암이 있는 환자입니다.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폐암이라든지 전립선 이런 쪽이 척추뼈로 전이가 많이 됩니다. 그런 경우 이렇게 하얗죠 여기가 뼈에 전이가 간 거죠. 네. 이런 경우는 MRI를 이제 급여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척추는 양성 종양에도 이제 급여를 해주네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산부인과, 부인과 쪽에서는 네. 자궁 근종인 양성 질환을 제외하고는 악성 종양에서만은 아직 급여를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양성 종양인데 네. 저희는 양성 종양이라 하더라도 거의 마비가 오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위치상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빈도가 아주 적습니다. 네네. 부인과에서 자궁근종처럼 네네. 많은 질환이 아니라 네. 척추에 양성 종양이 생겨도 우울한 거죠. 네. 마비가 오고 이렇기 네. 때문에 드물고 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염증일 때 척추염, 추간판염, 결핵 이런 경우일 때 또 MRI를 급여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저희가 이미 처방 낼 때 다 급여로 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분은 21세 여자 환자분인데 2014년도에 저한테 왔던 환자인데 지금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21세 여자가 빼빼 말랐어. 완전히 네. 영양실조 걸 정도로. 그래서 아. 허리가 너무 아파서 왔는데 보면 하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얀 거. 이 다 고름입니다. 아, 뒤에 이거 다 고름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봤더니 결핵에 걸렸던 거예요. 척추 결핵. 그래서 네네. 이렇게 결핵인 경우도 이제 MRI를 네네. 찍고 옆에는 이 뒤에 이렇게 하얀 부분 있죠. 이렇게 길다랗게 염증입니다. 농양. 이 세균성 감염이죠. 네네. 저한테 지금 입원해 있는 환자인데 이렇게 이런 경우에도 다 MRI를 보험을 적용해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척추 저렇게 이제 염증이 심해서 고름이 잡힌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예전에 네네. 뭐 20, 30년 전에는 저희 우리나라에서 결핵 환자가 많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척추에 많이 가거든요. 네네. 균이 네네. 혈행을 피를 타고 따라가가지고 네네. 척추 염증이 많이 생겨서 이제 그 척추 영향을 받으면 곱초가 된다고 그러죠. 네. 고브라진, 네네. 고만증 생기는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네. 최근에는 좀 많이 줄어들었고 요즘에는 이제 허리 아프다고 하면 다 이제 침 맞고 주사 치료 받고 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환자들이 해서 또 염증이 또 세균성 염증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네. 우리나라 특징이 붐을 많이 타다 붐. 그렇죠. 우리나라 한번 인기몰이 하면 그렇죠. 쫙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또 국민들 그런 와중에 제가 봤을 때 허리 아프다고 하면 환자들도 일단은 뭔가 맞아야 돼. 주사 맞고 싶어 하고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의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주사 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무릎 아프면 무릎 주사 맞고 허리 아프면 허리 주사 맞고 그래서 너무 남용하는 것은 이렇게 염증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보니까 아까 시청자분들께서 네. 그러니까 윤희님하고 최경성님께서 네. 조금 이제 좀 헛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비욘디 처음으로 형제 교수 시리즈를 하고 있고요.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정형외과 교수님이신 장동근 교수님이시고, 저희 삼형제 중에 큰 형님이시죠. 저는 이제 막내 동생인데 저는 산부인과 고대 안산병원에서 산부인과를 하고 있는 장학윤입니다. 저는 주로 오늘은 이제 정형외과 시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역할은 이제 진행을 보고 있는 거고, 제가 하는 역할은 이제 교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또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조금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와중에 조문재님께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네. 질문 주셨네요. 한번 이거 한번 보고 가실까요? 48세 남자분이시고 1년 전부터 발바닥 열감, 저림, 찌릿한 증상이 있었는데 푹신한 소파나 의자 앉으면 엉덩이 열감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척추 쪽 신경과 관련이 있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주셨네요. 허리 아픔은 지금은 없다고 하시네요. 네. 일단 우리가 이렇게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 문제가 생긴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대부분은 근육 때문입니다. 근육에 무리가 가거나 아니면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뼈가 약해지거나 네. 노화와 관련된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심각한 건 아닙니다. 운동하고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고 약 먹고. 네네. 하지만 걱정되는 대부분 질환, 척추관 협착증, 그 다음에 추가반 탈출증 같은 질환은 허리가 문제가 생기면서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증상은 엉치나 다리로 옵니다. 그래서 조문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리가 아프고 다리에 전기가 온 듯한 증상은 물론 다른 거일 수도 있지만 첫 번째 가능성은 허리의 문제로 인해서 신경이 눌려가지고
발생한 증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MRI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스레이로는 이런 신경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는 필요가 없지만 약을 먹고 이런 좀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린 증상이 지속이 됐을 때는 이런 MRI 검사를 찍어보는 게 필요하겠죠. 네네. 그래서 MRI를 그럼 전문제 같은 분들이 MRI를 병원에 갔을 때 급여로 찍을 수 있느냐? 이제 그걸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중이죠. 네, 아마 설명을 주실 거고 네. 또 조영일님께서 질문 주셔가지고 요거까지 네. 하시고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추 5번, 6번. 네, 네, 네. 원래 요추 5번, 천추 1번이겠죠? 네. 네. 좌측 신경공 협착, 네. 네, 척추 분리증에 의한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방사통에서 약을 드시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30분에서 40분 정도 찜질팩, 전기 찜질팩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찜질을 하면 근육 이완이 혈액 될 순환이 텐데. 개선되기 때문에 네. 근육도 풀어주고 네네. 뭐 좋겠죠. 네네. 그 마사지 받는 거니까. 네네. 예, 그래서 근육을 좀 완화시켜주고 하니까 좋지만 근본적 치료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백원님께서 그 세라젬 의료기 예전에 한번 물어보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했는데 그때 안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근육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저런 기능이 있거든요. 네네. 찜질 효과까지 있고 견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은 될 수가 있습니다. 허리 아픈 게. 네네. 그렇죠. 근데 근본적 그렇죠. 그게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있지만 근본적 네. 치료는 치료는 그건 아니다. 네, 아니다. 이렇게 네.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안 하는 것보다는 네.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게 좋은데 네네. 홈쇼핑 보니까 많이 비싼 것 같더라고요. 네, 많이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세라젬 붐이 불어서 네네. 뭐 이렇게 저도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 근데, 얘기만 하면 조회수가 높아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문재님 같은 이제 환자 뭐 네. 이런 경우에 네. 만약에 이제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됐으면 MRI 이제 찍어보고 싶으시겠죠? 네. 그러면 도움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조금 좀 더 가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제 네.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 골절 CT라는 걸 아시겠죠? 네. 이분은 45세 남자입니다. 추락 사고 때문에 저희 병원 응급실에 오셨던 분인데요. 이 T11, 11번 척추뼈 흉추, 여기 12번 척추뼈겠죠. 이 배열이 어긋나 있죠, 이렇게. 네네. 이 골절하고 탈구가 일어난 거죠. 네네. 이런 경우는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면 이렇게 꺾여 있죠, 여기가. 네네. 그래서 이런 척추 외상, 골절인 경우에도 MRI를 급여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머님들 요즘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엉덩방아 찍으셔가지고 척추에 금이 가서 응급실 많이 오시는데 네네. MRI 다 급여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 저희가 급여로 찍고 나중에 보험 판독이 들어와서 골절이면 네. 급여로 다시 바꿔줍니다. 돈을 다 내셨다 하더라도 네네. 급여로 다 바꿔주고 있습니다. 환불에 일정 금액을 환불해 드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드물지만 이렇게 척추 주위에 혈관 질환, 뭐 뇌경색처럼 척추 경색도 올 수 있고 출혈이 있는 경우 이렇게 척수 질환, 선천성 질환 이게 보시면 동그란 구멍 같은 거 보이죠? 네네. 척수 곤동증이라 하는데 이런 척수에 심한 질환 같은 경우는 선천성 질환 또는 이런 척수 질환 같은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또 오면 또 마비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급여로 찍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척추 초과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변형이 심한 경우 이는 MRI를 급여로 찍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네. 내용을 보시면 선천성 척추측만증 여기 2세 남한데요. 이 동그란 그런 이런 동그란 게 보이죠? 이게 뼈가 자르다만 기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측만증이 생겼는데 이런 선천성 척추측만증이라거나 신경 섬유전성 척추측만증 또는 이런 신경 근육성 척추측만증
또는 청소년기 우리 특발에서 척추관절 많이 했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지만 5, 60도가 많지만 70도 이상 넘어갔던 경우는 기형이 심하기 때문에 혹시 척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70도 이상인 경우에는 찍어도 급여를 해주겠다. 그래서 신설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아니고 이것도 좀 많은 경우는 아니죠. 증상이 아주 심해야지 보험이 되는 경우네요. 그렇죠. 척추 변형도.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네. 퇴행성 질환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퇴행성 질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뭐 또 이거 다 강의 드렸죠. 네네. 척추 전방 전이증, 분리증 이런 경우 네네. 대부분 환자들이 척추 그 탈출증, 추간판 탈출증, 그다음에 척추 협착증, 그다음에 척추 전방 전이증 대부분입니다. 네.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이 질환이 초과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급여 기준에 넣었습니다. 네네. 근데 아까 조문재님처럼 그럼 난 MRI 찍을 수 있느냐?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퇴행성 질환은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러면 이게 있어야 되만 있는 환자들만 찍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급여가 된다는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뭐냐? 다음과 같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인데요. 근력 등급이 4 이하인 경우, 우리가 만점을 5점인 정상인 경우 5점인데 네네. 이게 떨어지는 경우를 4, 3, 2, 1. 0은 완전 마비고 근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비가 있는 경우에 이제 MRI를 찍을 수 있다. 진행하는 신경학적 결손, 마비가 진행되는 경우죠. 마미 증후군이라는 것은 대소변 신경이 많이 눌려가지고 대소변 장애가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 결국은 뭐냐, 마비가 있어야 된대요. 네. 진행하는 마비가 진행하거나 마비가 왔거나 그것을 의료인이 이제 2번 이상 봐가지고 해당되면 이제 우리가 MRI를 급여로 처방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이런 퇴행성 척추 질환을 가지고 통증 있는 거는 보험이 안 되는 거네요. 네. 조문재님께서 아까 전에 막 다리에 불난다, 발바닥이 뜨겁다, 전기가 네. 온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얘기를 들었더니 척추관 협착증 의심이 했는데 내가 왔는데 네. 뜻 진료를 보고 찍으려고 했더니 신경학적 증상이 없으니까 보험이 안 되죠.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처방을 낼 때 네. 그냥 비보험을 내면 네. 컴플레인 합니다. 네. 왜 MRI가 급여 됐는데 보험 내는데 왜 난 보험 안 해주냐. 네. 저희가 듣고 있으면 밖에서 간호사한테 막 컴플레인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간호사가 이제 요즘에 설명한다고 애를 먹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척추 퇴행성 질환이 있다고 뭐 네. 디스크가 있거나 척추 협착증이 있다고 다 보험 되는 게 아니고 네, 신경학적 증상이 명백할 때 네, 이게 된다는 거를 꼭 유념하시고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한 그렇죠. 키 메시지겠네요. 예, 마비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거 우리 외래에서 처방전 화면을 캡처해서 왔는데요. 네네. 만약에 이제 종문제 갔던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분은 이제 진행하는 신경학적 이상이 있다, 마비가 진행되는 것 같다, 아니면 발가락 힘이 떨어지는 것 같다 하면 네. 이제 급여로 딱 처방을 클릭을 하면 퇴행성 척추 질환 관련 처방입니까? 퇴행성 척추 질환이면 신경학적 검사 결과지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파워 파워 뜹니다. 그래서 예 클릭해야 돼요. 한번 확인해 주는 거죠. 네. 예 클릭하면 오른쪽 표처럼 이 창이 떠요. 네. 마비가 몇 점인지 5등급이 정상이라 했잖아요. 4등급인지 다 체크해야 됩니다. 네네. 수십 개를. 네. 그래서 마비가 진행한다는 걸 체크를 했을 때 급여가 되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좀 번거롭고 그러긴 한데 어쨌든 저기 해당되는 분들은 참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지만 네. 생각보다 저는 이제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니까 근데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급여 혜택은 받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쉽지가 않죠. 네. 정상적으로 했을 때. 네네. 하지만 또 이까지 들어가면 좀 그렇지만 또 이것도 뭐
환자가 쫄라가지고 뭐 해줄 수도 의사도 있겠죠. 뭐 네. 할 수도 있겠죠. 너무 막 마비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우기면 그렇죠. 네, 네. 대학병원 그런 일 없지만 또 네. 이제 단골 또 지방에 네. 시골에 또 할머니들이 또 막, 울면서 그렇죠. 하면 좀 네. 난감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윤희님께서 오늘 참 비건님과 윤희님 그리고 안난주님께서 댓글창에서 활발한 대화를 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참 좋은 정보를 많이 나누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윤희님께서 마지막 질문 주셨는데 선생님 작년 6월에 허리 디스크 탈출, 그러니까 추간판 탈출 중이죠. 네. 정확한 용어는 디스크로 방사통 마비 증상이 발가락까지 있었습니다. 네. 살도 빼고 계시고 운동도 매일매일 합니다. 디스크는 언제 흡수되나요? 언제 제자리에 돌아가는지 여쭤보신 것 같고 지금은 통증도 없고 마비 증상도 없고 허리도 괜찮습니다. 라고 일단은 좋아지셔서 다행이시네요. 네. 작년 6월에 허리 MRI 찍었으면 급여로 찍을 수 있어요. 아, 네, 지금. 그때는, 지금은 비급여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마비 증상이 없고 허리 괜찮기 때문에 네. 급여가 안 되겠죠. 네. 보험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오늘 주제로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디스크가 심해서 마비가 없는 정도면 통증이 너무 심하더라도 보존조 치료,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견인 치료 이렇게 하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려요. 마비만 없으면 된다. 네. 그러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디스크 수술을 한 환자나 네네. 하지 않은 환자나 그 2년 정도가 지나면 네네. 결과가 똑같다. 아. 그럼 수술할 필요가 없겠죠. 네네. 예. 그런데 왜 하느냐? 너무 아프니까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직장을 가야 되는데 음. 디스크 때문에 네. 이제 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시면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겠는데 일단은 척추 전문가께서는 수술을 많이 권하진 않으시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수술을 과하게 진짜 크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배 이렇게 쫙 열듯이 척추 이렇게 쭉 열어서 하는데 척추가 아프면 가급적 수술은 최후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든 수술은 그렇죠. 약물 치료도 하고 보존 치료 후에 해야 되고. 전진혜님께서 저도 제가 항변할 게 있는데 제가 사투리가 있고 장학균 선생님은 사투리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서울에 태어났고 장학균 선생님은 부산에 태어났습니다. 네, 전진혜께서 일단은 두 분 방송이 재밌다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동근 교수님은 사투리를 쓰고 있고 장학균 선생님은 예리한 질문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투리를 안 쓰는 걸로 사투리는 안 씁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엠써니님께서 두 분 교수님 목소리가 정말 비슷해요. 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예전에는 집에 이제 집 전화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여보세요 하면 저가 이제 아버지인 줄 알고 저한테 그러네. 또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면 아빠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들하고 아버지 다 목소리가 비슷비슷하다고 이렇게 들리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외모도 이렇게 비슷해지고 이런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저희 방송 이렇게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매번 들어오시는 우리 비건님, 전진혜님, 고촌 날다란지님 또 누구 계시죠? 엠써니님 등등 별이님도 감사드리고 그레이스님도 들어오시고 이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방송을 하면 마음이 되게 포근하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게 단점이네요. 오늘 방송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정리를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척추 MRI 급여 기준, 척추 주위에 이런 다음과 같은 질환이 있을 때 MRI를 급여로 찍을 수 있다. 종양이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외상을 당했거나 이런 선천성 질환이 있을 때, 심척수에 문제가 있는 질환이 있을 때 지금까지 다 MRI를 찍고 있었습니다. 환자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그런 질환을 앓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셨을 뿐이고 하지만 2022년 올해 3월부터 MRI가 확대된 거죠. 그래서 이런 척추 변형, 다음과 같은 선천성
신경험존성, 신경근육성 70도 이상의 특발성 측만증인 경우와 네네. 우리가 말하는 이런 척추관 협착증 같은 대행성 질환이 네네. 또 초과됐지만 네.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이 있을 때만 우리가 MRI를 급여로 의사가 보고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찍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꽃길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네. 척추관 협착증도 MRI 찍을 수 있나요? 라는 답변은 신경학적 증상이 있다면 있으면 보험을 찍을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 비급여로 찍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RI 찍었는데 여기 비급여 처방을 내면 나는 마비가 없으니까 네. 그건 정말 다행이구나.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네. 네. 그리고 급여가 되면 마비가 있지만 싸게 찍을 수 있어서 좋다. 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그렇죠. 네. 그렇게 또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일단은 마비 증상이 없는 게 더 그렇죠. 좋은 부분인 네. 거고. 저도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의뢰에서 이 암이 있으면 급여가 되는데 네. 암이 없이 비급여로 찍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또 네, 농담 삼아 하는 거죠. 환자분 그렇죠. 위로해 드리려고. 네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급여인 줄 알고 찍었는데 암이 아니니까 이거 또 금액이 크니까 네네. 환자분은 걱정하시니까 이제 또 저희가 그냥 암 아닌 것만 해도 어딥니까?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죠. 네네. 참 의사들의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환자분들한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척추 질환 이제 이렇게 저희가 급여되는 건 좋지만 외래 오셔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전문의님께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상의 후에 의사 선생님이 이제 급여를 찍을 수도 있고 네. 못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진료본 입장에서는 또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네. 일단 그 전에 일단 모든 것이 척추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미루지 말고 신경 증상이 저리거나 마비 증상이 의심이 되거나 했을 때는 MRI 통해서 정확하게 찍어보는 것이 네. 더 질환을 악화시키지 않고 하는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강의해주신 우리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장동윤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신의사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